우리 아들이 왜 이런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애는 왜 가져? 키울 돈이나 있어?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내쫓은 시어머니 김옥순. 하지만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00만 원 월급쟁이라며 무시하고 구박했던 시댁 식구들. 그런데 이들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하늘에 숨겨진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정우가 왜 이런 애랑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김옥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며느리 강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검은색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으로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죠. 정우야, 엄마가 차 끓여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옥수는 며느리의 소박한 차림새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명품 하나 걸친 게 없네. 가방도 브랜드 없는 거 같은 거 들고 와서. 옥순의 시선이 하늘의 작은 크로스백에 머물렀습니다. 하늘은 그 시선을 느끼고 가방을 무릎 위로 올려 감추듯 안았어요. 그런데 하늘아, 너 직장은 어디 다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 하고 있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는데? 하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박정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벌어오나 싶어서. 옥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많이 받지는 못해요. 그럼 얼마나 적게 받길래 그래?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는 강태준 회장의 딸이지만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에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우와 만난 것도 신분을 숨긴 채였습니다. 200만 원 정도요.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 200. 요즘 알바생도 그것보다 많이 받는데. 하늘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정우가 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하늘이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해봤자 그 돈 가지고 뭘 해. 집안 살림에도 보탬이 안 되겠네. 옥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참았어요.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한다고 돈이 늘어나나?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지. 옥순의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늘은 입술을 꾹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나저나 하늘아, 너희 부모님은 뭘 하시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하세요. 사업? 어떤 사업?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가 대한산업그룹 회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건설 관련 일이요. 건설? 어느 정도 규모야? 그냥 작은 규모예요. 옥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면 일용직이나 다름없겠네. 어머, 정우야, 이런 집안이야? 정우도 하늘의 신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늘이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엄마. 좋은 사람이면 뭐해? 경제력이 있어야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옥순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하늘이는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잖아요. 정우가 아내를 감싸려 했지만 옥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하다고 밥이 나와? 예의 바르다고 돈이 생겨? 현실을 좀 봐라, 정우야. 하늘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 우리 정우가 왜 이런 애랑.
옥수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하늘은 그 한숨 소리가 자신을 향한 깊은 실망의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안도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옥수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다는 게 어느 정도야? 재산이라도 있어?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지만 말할 수 없었거든요. 답이 없네. 역시 없구나. 옥수는 확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어요. 엄마, 차라도 끓여주세요. 하늘이가 목마를 것 같은데. 차는 며느리가 끓이는 거 아니야? 시댁에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떡해. 옥순의 말에 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끓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우리 입맛에 안 맞을 텐데. 옥수는 하늘이 일어서려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하늘은 다시 앉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우야, 너는 정말 눈이 없구나. 이런 애를 어떻게 골랐니?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내 앞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엄마, 그만하세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사실을 말하는 건데. 하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것이 결혼 후 처음 시댁에 온 날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최악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와야 할 텐데 눈치 좀 봐가면서 해. 알겠지? 네, 어머니. 하늘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옥수는 며느리의 위축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 때는 혼자 오지 말고 부모님이랑 같이 와. 인사는 해야지.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오면 모든 게 드러날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과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어요. 하늘아, 엄마 말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이라 그런 거야. 정우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지만 하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우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전혀 힘들지 않아.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어색한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정우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거든요. 집에 도착한 하늘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조금만 더 참을게요.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딸이 진정한 사랑을 찾길 원했고,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살라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하는 태도가 하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그날 밤 하늘은 잠들기 전에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 시댁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하늘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옥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을 전하려고 했어요. 무슨 소식인데? 옥순은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뭐라고? 옥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임신 6주래요.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아기 소식에 시어머니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벌써? 옥순의 표정은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네, 정우 씨도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긴.
애는 왜 가죠? 옥순의 말에 하늘이 당황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키울 돈이나 있어? 너희 벌이로 애 키우기 힘들 텐데. 옥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돈이 생겨. 현실을 좀 봐라. 옥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서 있기가 어색해서 옆으로 다가갔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됐어. 내가 하면 더 오래 걸려. 옥수는 며느리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하늘은 할 일을 찾지 못해 어정쩡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아, 임신하면 일 못하잖아. 일은 계속할 수 있어요. 몸이 괜찮으면.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입덧하고 몸 무거워지면 일 제대로 못할 텐데. 옥순의 걱정은 며느리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최대한 오래 일하려고 해요. 그래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결국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임신 소식이 이렇게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질 줄 몰랐거든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폐 끼치지 않을게요. 폐 끼치지 않겠다고.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정우 씨가 승진하면 괜찮을 거예요. 승진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우리 정우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때 정우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인기척을 들은 하늘이 반갑게 맞으러 갔어요. 정우 씨, 어머니께 얘기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정우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은 대답하기 어려워했어요. 정우야, 이리 와봐. 옥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우가 어머니에게 다가가자 옥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너희 애 가질 준비나 됐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제적으로 말이야.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정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하늘이 몇 달 못 가서 일 그만둘 텐데. 옥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정우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방법? 무슨 방법? 너 월급 가지고 3명이 어떻게 살아? 옥순의 질문에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부담이 클 것 같았거든요. 저도 최대한 오래 일할게요. 하늘이 끼어들며 말했지만 옥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래 일한다고 해봤자 몇 달이야. 그 다음엔 하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버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너희 부모님이? 자기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옥수는 하늘의 부모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뭔가 도움을 주실 거예요. 도움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주겠어? 용돈 정도? 옥순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정우야, 너 정말 생각이 있는 거니? 어머니, 그래도 아기는 축복이잖아요. 축복? 돈 없이 무슨 축복이야? 현실을 좀 봐. 옥수는 아들마저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에 고민이 깊어졌어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하늘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옥순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걸로 해결되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그날 저녁 하늘은 입덧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생선찌개를 보자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왜 안 먹어? 옥순이 며느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요. 죄송합니다. 입덧? 그것도 핑계야? 하늘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정말 속이 메스꺼워서요. 우리 때는 입덧해도 일하고 밥 해먹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옥순의 말에 하늘은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정우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입덧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마음먹기 나름이지.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토하기 시작했어요. 정우가 걱정돼서 따라갔지만 옥수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렇게 약한데 애를 어떻게 키워? 정말 걱정이야. 다음 날 새벽 6시 옥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늘아, 일찍 일어나서 밥해. 하늘은 입덧으로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벌떡 일어났어요. 네, 어머니. 하늘은 부엌으로 나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면서 입덧이 더 심해졌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어요. 밥은 제대로 했겠지? 옥순이 부엌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늘이 국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국물이 너무 진해. 물 좀 더 넣어. 네, 알겠습니다. 하늘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물을 넣자 이번엔 싱겁다고 불만을 표했어요. 이제 너무 싱거워. 간을 제대로 못 맞추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이미 망친 건데. 옥수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신랑이 하는 걸 보고 어색해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별일 아니야. 하늘이가 요리를 못해서. 정우는 아내를 바라봤지만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늘이도 배우고 있잖아요. 배우고 있다고? 언제까지 배울 거야? 결혼한 지 벌써 몇 달인데. 옥순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정우는 출근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가. 옥수는 아들에게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정우가 나간 후 하늘에게 다시 돌아서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아, 앞으로 집안일 제대로 해. 알겠지? 네, 어머니. 그리고 정우 벌이에만 의존하지 말고 너도 뭔가 해봐. 하늘은 임신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출근하기 어려웠거든요.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일하려고 해요. 괜찮아지면? 언제 괜찮아질지도 모르는데. 옥수는 며느리를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나을게요. 나으려고 노력해야지. 누워서 쉬기만 하면 언제 나아? 하늘은 정말 힘들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됐거든요. 오후에 옥순의 친척들이 놀러 왔습니다. 작은 시누이와 시숙모들이었어요. 언니, 며느리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 하늘아, 인사해. 하늘이 거실로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되게 평범하게 생겼네. 친척들이 하늘을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늘은 불편했지만 웃으며 참았어요. 차 끓여서 갖다 드려. 옥순이 하늘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늘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하늘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우가 참 이상한 선택을 했네. 왜 하필 저런 애를? 나도 그래. 우리 정우 같은 애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집안도 별로라면서. 아버지가 뭐 하신다고? 건설업인데 작은 회사래. 거의 일용직 수준이지 뭐. 어머, 그럼 완전 가난한 집안이네. 하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런 며느리 처음 봐. 하늘은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척들은 하늘이 오자 대화를 멈췄어요. 차 여기 놓을게요. 고마워. 그런데 하늘아, 너 일은 안 해?
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못하고 있어요. 몸이 안 좋다고? 뭐가 안 좋은데? 임신 초기라서 입덧이 심해요. 입덧? 그거 핑계 아니야? 친척들도 옥순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늘은 당황했어요. 핑계가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우리 때는 임신해도 일하고 집안일 다 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 대들 수도 없었어요. 저는 방에 좀 있을게요. 하늘이 자리를 뜨자 친척들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런 며느리로 괜찮겠어? 정우가 고생할 것 같은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남편 벌이도 안 도와주고 경제적 기여도 못하면서 몸까지 약하면 어떡해? 정말 걱정이야. 우리 정우가 왜 저런 애를. 하늘은 방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하늘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돌아간 후였어요. 하늘아, 어디 있어? 방에 있어요. 정우가 방으로 들어오자 하늘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 친척분들 오셨더라고요. 응,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어떻게 지냈어? 괜찮았어요. 하늘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우야, 엄마가 그러는데 너가 좀 약한 것 같다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적극적으로요? 집안일도 그렇고 어머니께 잘해드리는 것도. 하늘은 억울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날 밤 하늘은 잠들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댁 생활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하늘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오전 9시 옥순의 목소리가 하늘을 깨웠습니다. 하늘은 어젯밤 입덧으로 새벽까지 잠을 못 잤는데도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긴.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되는 거야? 하늘은 임신 4개월이 되면서 몸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앞으로 일찍 일어날게요. 일찍 일어나서 뭘 할 건데?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옥순의 말이 점점 독해졌습니다. 하늘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밥솥을 열어보니 밥이 서리거 있었습니다. 어젯밤 피곤해서 제대로 못했나 봐요. 어머, 이게 뭐야? 옥순이 설익은 밥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이미 시간 다 됐는데. 옥수는 화가 나서 밥솥 뚜껑을 3개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하늘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밥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배가 부르니? 정우는 굶고 출근해야겠네.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임신이 무슨 병이야? 우리 때는 애 베고 이랬어. 어머니, 제가 정말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지금까지 조심한 게 이거야? 옥수는 설익은 밥을 들고 하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런 걸 남편한테 먹이려고 했어?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토하기 시작했어요. 또 토해? 꾀병 부리지 마. 옥순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소리쳤습니다. 하늘은 토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꾀병이 아니에요. 정말 속이 메스꺼워요. 메스꺼우면 토하지 말고 참아. 더러우니까. 옥순의 말에 하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야박할 수 있나 싶었어요. 어머니,
뭐? 불만 있어? 아니에요. 없어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대들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하늘은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피로감이 심했어요. 야, 하늘아. 옥순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누워 있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그냥 게으른 거지. 옥수는 하늘이 덮고 있던 이불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추우면 일어나서 움직여. 누워만 있으니까 추우지. 하늘은 이불 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이불을 가져가 버렸어요. 이불 좀 주세요. 이불은 아픈 사람이 덮는 거야. 너는 안 아프잖아.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게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하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신 증상들을 설명해봤자 이해해주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대답 못하네. 역시 꾀병이야. 옥수는 이불을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늘은 추위에 떨면서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저녁에 정우가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이불 없이 웅크리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하늘아, 왜 이불이 없어? 어머니가 가져가셨어요. 왜? 몸이 안 좋다고 누워있으니까. 정우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하늘이 이불 좀 주세요. 왜? 아픈 것도 아닌데. 임신부잖아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감기 걸리는 건 면역력이 약해서야. 운동이라도 해야지. 정우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불을 하늘에게 줬어요. 고마워요.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니 조금 안심됐어요. 그런데 정우야, 요즘 하늘이가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 어머니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방에서도 다 들렸어요. 게으르다기보다는 임신했으니 몸이 힘든 것 같은데요. 힘들다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집안일은 누가 해?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늘아, 어머니 말씀도 맞는 것 같아. 조금 더 활동적으로 지내보자. 정우의 말에 하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들었어요. 또 늦게 일어났네. 옥순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어지럽다는 핑계는 그만해. 매일 똑같은 소리. 하늘은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휘청거렸어요. 제대로 걸어. 왜 이렇게 허약해? 옥수는 며느리의 상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만 냈어요. 하늘은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야, 뭐해? 빨리 해. 죄송해요. 하늘은 억지로 버텼습니다. 아기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했거든요. 그날부터 옥순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하늘이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꾀병이라고 몰아붙였어요. 하늘이 화장실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임신 5개월인데 출혈이 생긴 거였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늘의 다급한 목소리에 옥순이 화장실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야? 피가 나와요.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수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또 무슨 일이야? 정말.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왜? 출혈이 있어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조금 나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조금이 아니에요. 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고. 과장하지 마.
옥수는 하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정우 씨한테 연락해도 될까요? 뭐하러? 회사에서 바쁠 텐데. 하지만 하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가 받자마자 다급하게 말했어요. 정우 씨, 저 출혈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출혈? 심해? 네, 좀 많이 나와요. 무서워요. 정우는 회사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30분 후에 집에 도착했어요. 하늘아, 괜찮아? 무서워요. 아기가 어떻게 될까봐. 정우는 아내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옥수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조기 진통 증상이었습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이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시면 유산될 수 있어요. 의사의 말에 하늘과 정우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안정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침대에서 쉬셔야 해요. 집안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요? 네, 지금 상태로는 언제든 유산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우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절대 안정해야 한대요. 절대 안정?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옥순의 첫 번째 걱정은 집안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건강은 관심 없었어요. 의사가 2주 동안은 침대에서만 있으라고 했어요. 2주? 그럼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요.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래요. 정우는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옥수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정말 아픈 거야? 옥순이 방에 와서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하늘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네, 어머니. 출혈도 있었고. 출혈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나왔을까? 과장하는 거 아니야?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 나오잖아. 지금은 약을 먹어서 멈췄어요. 옥수는 며느리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누워만 있으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하는데?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지. 옥순의 말에 하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기를 지키려면 안정이 필요한데 시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며칠 후 하늘이 침대에서 쉬고 있을 때 옥순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밥이라도 해줄 수 있지? 어머니,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절대 안정이라고 해서 손가락도 못 움직여. 그게 아니라 몸에 무리가 가면 안 되거든요. 무리라고 해봤자 밥하는 게 무슨 무리야? 하늘은 곤란했습니다. 일어나서 요리를 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못해요. 아기가 위험해요. 아기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도 좀 생각해.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늘을 압박했어요. 그럼 설거지라도 해줘. 설거지도 서서 해야 해서 힘들어요. 힘들다고? 그럼 앉아서 해. 어떻게 앉아서 설거지를 해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해봐. 하늘은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분 서 있지도 못하고 어지러워서 주저앉았어요. 왜 주저앉아? 어지러워요. 어지럽다고 주저앉으면 어떡해? 버텨야지. 정말 못 버티겠어요. 하늘은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계속 따라와서 잔소리했어요. 이런 몸으로 애를 제대로 낳을 수 있겠어? 옥순의 말이 하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능한 엄마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긴 뭘 잘 몰라. 확신이 없으면 애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야.
정말 걱정이야. 그날 밤 정우가 돌아와서 하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좀 어때? 괜찮아요. 그런데 뭐? 하늘은 시어머니가 한 말들을 전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리 나와봐. 옥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하늘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어요. 옥순이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옥순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자. 정리요? 너와 우리 정우 사이 말이야. 하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뭐야? 이혼 얘기지. 이혼?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 생각해봤어. 옥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옥수는 손가락을 접으면서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도움이 전혀 안 돼. 둘째,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셋째, 맨날 아프다고 누워만 있어.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넷째, 우리 집안 분위기만 어둡게 만들어.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이런 상태로 애를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야.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다고? 지금까지 노력 안 했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뭐야? 변명만 늘어놓고. 옥순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하늘은 손을 떨며 배를 감쌌어요. 어머니, 아기 때문에라도. 아기? 그 아기도 문제야. 네.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랄 애가 제대로 클까? 옥순의 말은 하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할게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지. 하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 울어봤자 소용없어. 어머니, 제발 뭐? 제발 이해해달라고. 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한다는 게 매번 똑같은 소리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이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우야, 잘 왔다. 앉아봐. 옥순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내 옆에 앉으며 불안해했어요. 하늘이가 왜 울어요? 내가 이혼 얘기를 했거든. 뭐라고요? 이혼? 정우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혼. 더 이상 못 봐주겠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오래 참았어. 옥수는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늘이도 나름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어디가 노력이야? 맨날 아프다고 누워만 있는데. 임신부니까 그럴 수 있죠. 임신부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거 아니야. 정우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해했습니다. 그래도 이혼까지는. 정우야, 너는 아직 모르는 거야. 이 애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는지. 망친다니요? 분위기도 어둡게 만들고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못하고. 옥순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마, 하늘이는 제 아내고 저희 아기도 있잖아요. 아기? 그 아기 때문에 더 걱정이야.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애가 어떻게 될까? 하늘이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우가 아내를 달래려 했어요. 하늘아, 그만 울어. 하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힘들지?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 부담과 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대답이 없네. 역시 힘든 거구나. 힘들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나아. 서로에게 좋지 않아. 하늘이 정우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희 다시 생각해봐요. 하늘아. 정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그것을 느꼈어요. 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잠시 친정에 가서 몸조리하자. 정우의 말에 하늘은 절망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하늘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그럼 짐 싸. 오늘 당장 나가. 옥순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너무 급하지 않나요? 급하긴 뭐가 급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정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바라봤지만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애 낳으면 연락해. 그때 생각해 볼게. 정우의 말에 하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늘은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면서 하늘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3일이 지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하늘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아빠, 저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뭐라고? 쫓겨났다고? 강태준의 목소리가 단숨에 차가워졌습니다. 하늘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모두 털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친정에 있는 거야. 그 집 사람들이 감히.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딸의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어요. 하늘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나 해. 알겠지?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김 비서, 박동석이라는 사람 알아봐. 동석건설 대표야. 네, 회장님.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하청업체 명단도 가져와. 30분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동석건설은 저희 건설 부문 3차 하청업체입니다. 3차 하청? 네,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연매출 50억 정도의 중견기업이에요.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회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을 검토해봐. 그리고 내일 오전에 내가 직접 가볼 거야. 직접 가신다고요? 그래. 제대로 인사를 하러 가야지. 다음 날 오전 동석건설 사무실에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직접 온 것이었어요. 박동석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회장님께서 직접? 인사차 들렸습니다. 강태준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동석이 부랴부랴 맞이했어요. 회장님, 정말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보러 왔습니다. 딸요? 무슨 말씀이신지. 박동석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하나를 꺼내 보였어요. 강하늘. 아시죠? 강하늘. 그게 누구? 박동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귀하의 며느리 말입니다. 며느리? 우리 정우 아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 딸을 임신 중인데도 집에서 쫓아내셨더군요. 박동석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대한산업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박동석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부인과 아들에게 직접 들어보고 싶군요. 댁으로 가죠. 회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있습니다. 제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확인해야겠어요.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동석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안내했어요. 박동석의 집에 도착하자 옥순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고급 차들을 보고 누군가 했더니 낯선 사람들이었어요. 여보, 이분들이 누구세요? 강태준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산업그룹 강태준입니다. 대한산업? 강태준? 옥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명한 재벌 회장이 자신의 집에 온 것이었어요. 제 딸 강하늘을 어떻게 대했는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하늘? 그게 누구? 옥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이 강하늘이었거든요. 뭐라고요? 회장님 따님이? 그렇습니다. 제 막내딸입니다.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구박한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었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늘이는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셨군요. 제가 딸에게 신분을 숨기고 살라고 했거든요. 강태준의 말에 옥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한 제 딸을 집에서 쫓아내셨다면서요? 그게. 옥수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정우 어디 있어? 옥순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우가 나와서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강태준이 정우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의 남편이군요. 네. 정우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이렇게 위험 있는 사람일 줄 몰랐거든요. 제 딸과 손자를 지켜주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부족하다는 게 임신한 아내를 쫓아내는 이유가 됩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겁니다. 오늘부로 모든 계약을 중단하니까요. 강태준이 김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비서가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동석건설과 관련된 모든 계약을 즉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게도 통보하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동석이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냉정했어요. 제 딸이 임신 중에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제 딸의 상처가 아뭅니까? 옥순도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임신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산업그룹과는 어떤 거래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에게도 알리겠습니다. 회장님, 제발 회사만은. 박동석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 딸을 다시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자에게도 접근하지 마세요. 강태준은 마지막 경고를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박가 일가는 절망에 빠졌어요. 옥순이 정우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왜 하늘이 신분을 확인 안 했어?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 결혼 전에 확인했어야지. 정우는 어머니의 질책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회사가 망하면 우리는. 박동석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한산업그룹의 압력으로 다른 거래처들도 계약을 끊을 게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였어요. 하늘아, 나야.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하늘은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정우는 초췌해 보였어요. 하늘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나는 정말 몰랐어. 네가 그런 집안 딸인 줄. 정우의 말에 하늘은 씁쓸했습니다. 결국 신분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정우 씨, 이제 늦었어요. 하늘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정우 씨는 저를 버렸잖아요. 하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강태주는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게? 그들이 너에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정우 씨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하늘아,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들은 너를 전혀 배려하지 않았잖아. 하늘은 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어요. 일주일 후 동석건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한산업그룹의 압력으로 모든 거래처가 계약을 끊었거든요. 박동석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 옥수는 남편에게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어서 곧 나가야 할 상황이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박동석은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사라진 거였어요. 정우도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망하면서 자동으로 일자리를 잃은 거였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정우는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옥순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하늘이 때문이야. 지금 와서 하늘이 탓을 해봤자 뭐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정우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요. 그런데 옥수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며느리 교육시킨 게 잘못이야?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이었잖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들려고? 엄마, 사실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늘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정우의 말에 옥수는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주는 하늘과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에요. 의사의 말에 하늘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태준도 기뻐했어요. 손자가 아들이구나. 좋아. 아빠, 이름은 뭘로 할까요? 태민이 어때? 강태민. 좋아요. 하늘은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태민아, 엄마가 너를 잘 키울게. 그때 하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옥순이었어요. 하늘아, 나야.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늘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옥순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옥순은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늘아, 제발. 죄송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하늘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태준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잘했어. 그들에게는 교훈이 필요해. 아빠,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냉정한 게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한 달 후 박가 일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최소한의 생활만 할 수 있었어요. 옥수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박동석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사장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된 거였어요. 어느 날 정우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산업그룹 강태준 회장의 딸 강하늘 씨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하늘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정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애를 낳았대요. 그래? 옥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우리 손자인데. 손자? 우리한테는 더 이상 관계없는 애야. 정우는 씁쓸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도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어요. 엄마, 왜 그때 하늘이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옥수는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6개월 후 하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어느 날 우연히 슈퍼마켓에서 옥순을 만났습니다. 옥순은 청소용품을 들고 있었어요. 하늘아. 옥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늘은 잠시 멈춰 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옥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깨달으셨겠죠.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하늘아.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돈이 많은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요. 하늘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하늘은 유모차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옥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어요. 그날 밤 하늘은 태민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좋은 교훈을 얻었어요. 태민아, 엄마는 너를 위해 더 강해질 거야. 하늘은 아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박과 일가는 평생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갈 것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